여보, 너 바람 피우지? 이 한마디로 20년 결혼 생활이 파탄난 분이 계세요. 30년간 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가슴 아프게 본 현실입니다. 왜도 의심이 들 때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하신다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오히려 여러분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성급한 행동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들과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감정적으로 바로 추궁하는 것입니다. 너 바람 피우지?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감정이 폭발해서 바로 따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김모모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남편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너 정말 바람 피우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은 당황하긴 했지만 곧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냥 동료인데 왜 이래? 그리고 그날 밤부터 핸드폰에 잠금을 걸고 더욱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외도 상대방에게 우리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모든 증거가 깨끗하게 사라졌고 김모모 씨는 확신은 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졌죠. 감정적 추궁이 위험한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더 교묘하게 숨기게 만들어요. 둘째, 여러분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으로 프레임이 씌워져요. 셋째, 결정적 증거를 수집할 시간을 잃어버려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의심이 들어도 절대 티 내지 마시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시고요. 두 번째 실수, 주변 사람들에게 성급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박모모 씨가 바로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친언니에게 털어놨는데 그 언니가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우리 동생한테 왜 그래?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남편은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더욱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친언니는 주변 친척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퍼뜨렸고 나중에 오해였다고 밝혀질 경우를 대비해야 할 상황까지 생겼죠. 주변에 알리는 것이 위험한 이유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소문이 퍼져서 남편 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둘째, 나중에 오해로 판명될 경우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져요. 셋째,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전문 상담사나 변호사 같은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가와만 상의하세요. 감정적 지지는 나중에 받아도 되지만 증거 수집과 대응 전략이 우선이에요. 세 번째 실수,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야?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외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모모 씨가 남편 핸드폰에서 수진이라는 여자 번호를 발견하고 그 여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저 김모모 아내인데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세요? 그 여자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회사 동료인데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당신 아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라고 알렸죠. 그 이후로는 모든 연락이 더욱 은밀해졌고 심지어 그 여자가 오히려 남편 아내가 스토킹한다며 협박까지 했어요. 결국 이모모 씨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상대방에게 직접 접촉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첫째,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게 돼요. 둘째, 오히려 여러분이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 있어요. 셋째, 상대방과 남편이 더 결속력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대신 전문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에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네 번째 실수, 남편 핸드폰을 몰래 뒤지다가 발각되는 것입니다. 왜 내 폰을 봤어? 믿음이 없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조모모 씨가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들켰어요. 남편은 화를 내면서 결혼해서 이런 식으로 감시당해야 하나? 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척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핸드폰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우자 핸드폰을 무단으로 확인한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이 걸린 사례도 있어요. 핸드폰 확인이 위험한 이유들입니다. 첫째, 발각되면 모든 증거 수집이 어려워져요. 둘째, 오히려 여러분이 가해자로 프레임될 수 있어요. 셋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대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우연히 보게 되는 증거들을 수집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다섯 번째 실수,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혼자 끙끙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외도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최모모 씨가 6개월 동안 혼자서 남편을 감시하고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정작 중요한 증거는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수집했어요. 게다가 혼자 고민하다 보니 우울증까지 생겼죠. 결국 전문가 도움을 받았을 때는 이미 많은 증거들이 사라진 후였고 남편도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첫째, 감정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돼요. 둘째,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셋째, 정신적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관계 상담사,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요. 그럼 이제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정을 조절하고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의심이 들어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차분하게 관찰하세요. 둘째,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날짜, 시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캡처로 남겨두세요. 셋째,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넷째,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세요.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심리 상담도 받으시고 건강 관리도 잊지 마세요.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세요.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별을 생각하시는지 미리 방향을 정해두세요. 기억하세요. 외도 의심이 든다고 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현명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람피는 남자 vs 여자 차이점 충격 분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남녀의 외도 패턴과 심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른 대응법까지 알려드리겠어요. 지금까지 관계마스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고민을 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